걷기만 해도 진짜 살이 빠질까요? 같은 걷기인데 왜 어떤 사람은 10kg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2만 보를 걸어도 그대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대로 걷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도 살 빼고 싶은 마음에 진짜 많이 걸어봤는데요. 걸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걷기일까 공부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 몸에 실험도 해봤어요. 그 결과 진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걷기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덕분에 저는 14kg을 감량했고 지금 7년 동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저도 완전히 잘못 걷고 있었거든요. 많이 걸으면 좋겠지 싶어서 하루에 2만 보 넘게 계속해서 걸어 다녔어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발에 땅을 딛는데 발이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족저근막염이 걸린 거였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고 걸어 다녀야 될 정도였어요.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있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살도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걷기는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요즘에도 저는 매일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걸을 때 밖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 때우는 식으로 걷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걷기는 체중 감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직접 실험하고 정리한 단계별 걷기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걷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언제 걷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내 몸 상태에 맞는 걷기 강도는 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다리 아픈 걷기는 끝내시고요. 진짜로 살 빠지는 걷기를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채널 구독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달라진 몸을 체험해보세요.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모두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몸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10,000보씩 걸어온 사람이랑요, 하루에 1,000보도 안 걷는 사람이 10,000보 걷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00보를 걷던 사람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고 10,000보를 걷던 사람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거예요. 지금 잠깐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자기의 스마트폰을 꺼내서요, 어제 몇 보를 걸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5,000보도 안 나온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걷기 다이어트 3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하루 5,000보 이하로 걷는 분, 2단계는 하루 10,000보를 걷는데 체중 감량이 되지 않는 분, 3단계는 걷기를 통해서 운동까지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그럼 1단계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하루 5,000보 이하로 걷는 분들은요, 일단 걷는 양 자체를 늘리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복잡한 전략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걷는 양 자체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활동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자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하루 종일 앉거나 서서 일하고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소파랑 한 몸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 보시다가 지금 내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뜨끔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하루 5,000보 이하도 아니고 3,000보 이하로 걷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4년 전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스마트폰으로 몇 걸음을 걷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1,000걸음도 안 걷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우선 하루에 8,000보를 목표로 두고 걸어보세요. 따로 걷는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를 좀 더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사용하면 정말 최고고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소한 습관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걷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필 받아서 2만 보씩 걷다가 저처럼 되는 거 아시죠? 보통 이렇게 걷기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상하게 안 피곤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체중 변화는요, 2, 3주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걷고 안 빠졌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걷는 양이 늘어나면 몸의 대사가 깨어나고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상태로 몸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8,000보 걷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가지고 8,000보를 걸으면서 체중 감소가 꾸준하게 일어나다가 갑자기 정체가 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2단계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2단계는요, 하루 10,000보 정도 걷지만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을 위한 단계인데요. 가끔 제가 운동 영상이나 걷기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저는 10,000보 이상 걸어도 살이 안 빠지는데요? 이런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 몸이 활동량에 적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걷기 타이밍을 바꾸시면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제 남편이 걷기 타이밍만 바꿨는데 체지방률이 4%나 내려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운동을 하면 지방을 많이 태운대 라고 해서 공복에 걷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요.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공복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하지만 이미 10,000보 걷기가 습관화된 분들은요, 공복 걷기보다 식후 걷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식후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식후에 걷기를 시작하면 혈당이 내려가면서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로 가지 않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식사 후에 30분 안에 15분에서 20분 이상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식후에 뛰듯이 빠르게 걷지 말아주세요.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연속혈당 측정기로 측정해 봤더니요, 식후에 걷기만 해도 식후에 걷지 않았을 때보다 혈당 상승폭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35나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요, 식후에 찾아오는 가짜 배고픔, 단 음식이 땡기는 그 느낌, 이 욕구도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효과 좋아서 다들 놀라실 겁니다. 식후 걷기는 효과가 빠른데요,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이상하게 밥 다 먹고 나서 디저트가 안 땡기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체중은 2주 정도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걷기 타이밍까지 바꿨는데 한 달 정도 체중에 정체기가 왔다라고 하시면요, 이제 3단계로 가셔야 되는데요, 3단계는 걷기를 운동처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단계인 분들은 이제 걷기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걷는다 라는 활동이 아니라요, 운동처럼 걷는 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심박수를 110을 넘기게 걷기인데요, 심박수가 110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옆 사람이랑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살짝 숨이 차는 정도입니다. 너무 편하게 긴 수다를 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최대한으로 빠르게 걸어도 이 정도가 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사로 걷기를 추천드리거든요. 야트막한 산이 있다면 거기를 걸으시거나요, 아니면 계단을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숨이 차고 약간은 힘든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해보세요. 이게 몸이 에너지가 더 올라가면서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초록초록한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경사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요, 엉덩이 근육, 복부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하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훨씬 근육이 잘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이라서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달리기 전에 이걸 먼저 해보세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가 무릎, 허리, 발목 같은데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경사로 걷기를 먼저 하면서 기초 근력을 다져놓으시고 달리기로 넘어가면요, 부상이 올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3단계인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걷기 루틴은요, 아침 공복에 심박수 110 이상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고요, 점심과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듯이 천천히 20분 정도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루 3번 나눠서 걷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하루에 12,000보에서 15,000보 정도는 그냥 손쉽게 걷게 되더라고요. 이것만으로 요즘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갑자기 저한테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걷기로 감량이 잘 안 되던 분들은 3단계 루틴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2, 3단계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시든지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단계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걷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공복 운동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체지방만 쏙쏙 골라 빼는 공복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면서 실험을 하고 알게 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영상 보고 그대로 실천해서 체중 감량 많이 됐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더보기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이유가요. 하루에 딱 10분만 죄책감 가지는 다이어트 말고 자존감 올려주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디 오늘 영상이 10분에게는 자존감 올려주는 다이어트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